네, 안녕하세요. 평택 화양지구 분양받는 게 좋은지 집중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화양지구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이편한 휴먼빌 이런 모델하우스를 보고 왔다고 하시는데 가격이 좀 세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편한이 브랜드적으로 인지도가 높긴 한데 모델하우스를 직접 가보니 휴먼빌이 조금 넓게 빠졌더라 라고 하시네요. 길도 나고 병원도 이제 학교도 생길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쭉쭉쭉 내려가면은 학교가 신설될지도 이제 의문스럽고 이제 서희 조합원 말고 어떤 것이 생기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이제 댓글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송담도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놓고서 안 들어왔죠. 그것도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평택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북이 더 살기 좋다, 안중이 더 살기 좋다, 개발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편의시설이 좀 부족할 것이다. 실거주라면 괜찮을 거다. 분양가도 이제 나왔네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댓글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댓글들을 이제 참조해서 저만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평택시고요. 화양지구는 여기 안중버스터미널. 그래서 이 오른쪽 38번 국도 바로 밑에가 이게 화양지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는 이제 서평택 IC를 이제 주로 이용하게 되고 이쪽에 평택항,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미군부대. 그러다 보니까 이쪽 38번 국도, 그 다음에 이 39번 국도, 그 다음에 43번 국도를 이제 주로 이용하고 여기 서평택 IC, 청북 IC, 그 다음에 여기 그 과천간 고속도로 이런 걸 주로 이용하죠. 지금 안중역이 지금 생기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안중역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안중역에서 서해안 복선 전철을 타고 이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 평택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이런 것만 이제 가능하겠죠. 네. 여기 지제역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신문 기사를 한번 볼까요? 신문에 보면은 이제 화양지구 역대 최대 도시개발 사업이다. 대형사들이 잇따라 분양을 하고 있다. 최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토지를 갖고 있는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 중에 최대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민간사나 아니면 LH나 이제 평택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순수 민간의 토지주들이 하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만 가구를 공급하고 한 5만 명의 좀 인구를 이제 수용한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화양지구 사업은 이제 주변이 이제 공장 지역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공업 지역 이렇게 산업 단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주거 지역 이제 도시개발 이제 주거 지역을 위시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국내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제 역대 최대 규모다. 예. 현덕면 화양 일대에서 하고 있다.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평택항, 평택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고도 신도시,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안중 출장소도 이제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0개 병상이 있을 종합병원도 들어서게 되고, 학교도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계획되어 있다. 여기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하시는 얘기가 규모가 신도시에 버금가는 데다가 교육, 문화, 상업, 녹지 등의 시설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보니 많은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대형 건설사의 분양도 이어져서 관심이 높고 미래 가치도 높게 평가될 것 같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안타깝게 이제 다른 기사가 또 있죠. 이제 평택의 7억대 아파트가 1년 만에 휘청거렸다. 이제 삼성만 믿고 집을 샀는데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10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다. 1년 만에 이제 7억이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졌다. 깡통 전세에 급증할 우려가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평택 집값도 회청이고 있는데 억대로 하락하는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센트럴 자이가 84제곱미터가 5억 4천에 거래됐다. 1년 전만 해도 7억 원대의 손바뀜이 있었다. 현재는 5억 원대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평택 내 다른 지역에서도 1억 원 내외로 하락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고덕의 제일풍경채도 8억 5천까지 올랐던 매매가가 7억 4,500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평택 전체로 봤을 때 이 화양주가 속해 있는 안중, 청부, 포승, 현덕, 오성 이 5개의 읍면의 인구는 한 10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 전체 인구가 이제 55만인데 그 중에 10만 5천 명, 그래서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5분의 1. 근데 면적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 전체 면적 중에서 50%를 차지하는 지역의 인구는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큰데 인구는 적다. 네.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서평택은 평택의 서쪽에 있죠. 서울에는 이제 강남하고 강북이 있는데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평택은 강동과 강서가 이제 존재하죠. 자, 아까 사진 저기 지도로 한번 볼게요. 이게 평택 시내인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진이천이라는 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산만 때문에 막혔지만 방조제 때문에 막혔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바다였습니다. 예, 바다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 평택역까지 이제 배가 들어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이천이 예전에는 이 폭이 지금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평택 이 진이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강동이 되고 이쪽은 강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서 쪽은 사실은 이 강동으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진이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이제 도로가 몇 개 있지만 뭐 일제시대 때만 해도 이 오성면 위쪽에 조그만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이동을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동과 강서가 쉽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안중이나 이 옥외면은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오성 쪽은 이제 일제시대 때는 이제 농업을 중시를 했지만 예전에 이게 다 바닷가였기 때문에 주로 어업이나 이제 조개 캐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계를 유지했던 지역이 이제 안중 이쪽 지역이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1호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역, 뭐 KTX 모든 게 이 강동에서 이제 다 이 평택의 동쪽인 강동에서 다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덕, 삼성전자 모든 게 평택역. 네, 그래서 이제 평택에서 이 평택의 이 오른쪽에 이 모든 뭐 관공서든 뭐 역이든 교통이든 모든 게 이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진이천의 이 서쪽은 사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가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평택 항만청 있고 별다른 이렇게 관공서 하나가 변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평택 이제는 이 진이천을 경계로 해서 이 동쪽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어떤 기반 시설이나 모든 게 뒤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입지는 서울에는 강남과 강북이 있지만 평택은 강동과 강서가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안 고속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선 전철이 있지만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서해안 복선 전철은. 왜냐면 안중역에서 이분들이 이제 이쪽 그 5개 읍면이 이동하는 거는 평택역이기 때문에 서해안 복선 전철을 타고 안산이나 뭐 구로나 이런 데 갈 일이 없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해안 복선 전철은 이 복선 전철의 처음에 개통 목적이 어떤 물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는 뭐 직장이나 회사 뭐 이런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중역이 이제 설사됐다 하더라도 실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하고는 지금 중요한 건 안중역하고 평택역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예. 평택역하고 안중역이 이어지는 게 이제 어떤 이제 안중역이나 그 주변이 이제 어떤 좀 개발할 수 있는 호재지, 이 서해안 복선 전철하고 안중역하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이 뭐 몇 년 있다가 개통되겠지만 뭐 안중역에서 뭐 향남이나 아니면 뭐 홍성이나 뭐 안산을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도가 38, 39번 국도가 있는데 뭐 38, 39번 국도는 항상 뭐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도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평택항 그 주변에 이제 물류센터도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이쪽 화양지구 근처에 도로나 이런 거는 매우 상태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1번 국도, 경부고속도로, 평택역, 지제역 여기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다. 뭐 아무리 해도 뭐 40분 정도, 3, 40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화양지구의 이제 배후를 분석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단지, 뭐 아까 평택항, 포승공단, 뭐 이런 수많은 공단이 있어요. 그 주변에 이제 여기 외국인 기업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굉장히 많다. 이제 젊은층도 많고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이제 어떤 이제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근로자들, 뭐 어떤 일자리 이런 게 좀 풍부하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아까 강동, 평택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쪽 화양지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예. 어떤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서울로 얘기하면 강동에 뭐 삼성전자가 들어왔다고 서울의 강서에 어떤 뭐 집값이나 뭐 이런 게 영향을 받으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평택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어떤 평택항,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공단 뭐 이런 걸 조성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서평택이 이렇게 크게 되는 거지, 이 삼성전자하고는 거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중 오일장이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시골의 읍면 정도 이제 수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중읍. 그다음에 천부읍도 예전에 오일장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안중 오일장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장도 이제 매우 규모가 아주 큽니다.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큰 백화점이나 뭐 큰 병원 뭐 이런 거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영화관 이런 것도 지금 아직 없고, 예전에는 있었죠. 근데 이제 사라지고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가서 지금 화양지구를 분양을 받을까 말까 하는 뭐 이런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한테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전제 조건, 지금 아까 뉴스 기사에 나왔듯이 지금 부동산 하락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27번 대책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 20번 이상은 또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대책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하락은 쉽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내내 부동산은 거의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한 어떤 뭐 세금이나 정책이 이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분양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건이 쌓이다 보니까 화양지구도 지금 미분양 물건이 나오고 있죠. 미분양은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 시점, 만약에 뭐 1년, 2년, 뭐 3년 있다가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마이너스 P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지금 잠깐 볼까요? 분양가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59제곱미터가 뭐 3억대 초반, 그 다음에 이제 84제곱미터 34평이 지금 4억 5천대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마이너스 P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사실 이 가격 자체가 뭐 아주 높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낮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높습니다. 예. 지금이 하락기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제 아마 요 가격이 아마 나중에 입주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그때 되면 이제 기존 집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금 뭐 이편한 세상이나 뭐 이런 집들이 휴먼빌도 그렇고 이제 집값이 이제 마이너스 P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분양 가격이 이제 대체적으로 높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2년에서 5년 정도 미루는 게 어떤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뭐 분양을 받으면 들어가시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는 이제 절대로 이제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제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미분양 물건을 해서 좋은 동호수를 잡거나 아니면 입주 시점에 그냥 마이너스 P 나오는 것들을 잡던지, 아니면 입주 시점이 지나서 한 6개월 사이에 이제 마이너스 되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일단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제 그 화양지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